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자 이제 나도 좀 해야지. 얼른 가보겠습니다.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빨리 갑니다. 자, 헤드라인을 주세요. ELS 얘기인데 12,000이 6,000이 됐다. 홍콩 H지수 ELS 손실공포 불안전 판매 쟁점이다. 이게 사실 한번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당국에서 이제 전수조사를 한다고 뉴스가 떴잖아요. 그래서 김주영 금융위원장이 어제 금융감독원 은행장 간담회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금융감독원의 불안전 판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게 있는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할 게 있는지 살펴보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강도 높은 뭔가를 이제 예고하는 건데 사실 이제 ELS 가입한 분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야, 내년 상반기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2021년 2월에 12,000선을 넘었던 게 지난 27일 날 6,000선이 됐으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이렇게 되니까 원금 손실이 많이 날 거다. 이게 거의 명확하나 해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걸 계산을 해보니까 원금 손실이 상당히 많이 나는 그 해당되는 ELS가 합산 약 3조 원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로 은행에서 이제 판 거죠. 네. 그래서 이 ELS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불안전 판매 여부를 조사한다는 거예요. 어디가? 금융당국에서. 그래서 이게 사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몇 번 이랬던 것 같은데. 2019년도에도 해외 금리 파생 결합 펀드 DLF라고 불안전 판매해가지고 엄청나게 홍역이 있었고 또 몇 년 전에 이게 한 4, 5년, 5, 6년 전에도 홍콩 지수 이 ELS 때문에 다 원금 손실 난다고 막 그러다가 그때 간신히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진짜 가까스로 넘어갔어요. 가까스로 넘어갔다고. 그래서 금융투자업계 자료에 보니까 KB국민, 신한하나, 우리, NH농협 이게 5대 은행인데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이제 2년 반 전에 이제 12,000선 그 부근에서 이제 판매했던 그러니까 만기가 도래하는 3년 만기로 돼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홍콩 H지수 ELS가 8조 4천억으로 40%에 해당하는 3조 원이 손실구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 그러면 홍콩 H지수만 있냐? 그게 아니고요. 통상 ELS는 이제 지수를 쭉 보다가 이게 예를 들면 55% 이상 안 내려가면 그러니까 만약에 100이었는데 이게 55나 60 이하로 안 내려가면 금리 뭐 6% 줘, 7% 줘 이런 거거든. 근데 그 지수를 3개를 주로 써요. 3인덱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홍콩 H지수가 있고 S&P 500이 있고 그다음에 유로스탁스 이 지수가 있는데 요거 3개 중에 하나라도 이런 식인데 S&P 500이나 유로스탁스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손실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유독의 홍콩 H지수가 워낙 많이 빠졌다 보니까 이 녀석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이게 홍콩 H지수가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게 홍콩 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에 50개의 대표 종목을 골라 산출한다. 근데 홍콩 증시 상장된 게 다 중국 기업 아니에요. 큰 기업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증시가 빠지면 이게 더 많이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거냐 이제 앞으로 이제 아까 우리 권프로도 그런 얘기인데 이거 은행들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올라가기를. 홍콩 지수 올라가라, H지수 올라가라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야 만약에 이게 정말 대규모 아까 3조라는데 3조 정도가 손실이 돼가지고 원본 손실이 났어요. 내가 1억 가입했는데 예를 들면 7천만 원밖에 못 돌려받아. 그러면 그 중에 많은 분들 중에 일부는 야, 나는 이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샀다. 이런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이게 ELS라는 게 Equity Link Security인데 사실 ELS가 뭔지도 모르는 분도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팔 때에 예를 들면 이게 지수가 뭐 반토막 안 나면 원금 주는 거예요. 이러고 팔 수도 있는 거거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부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고 사실 이제 이런 그 금융 상품을 팔 때는 두 파티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파는 분들, 사는 분들이 오케이 다 내가 이 리스크라든지 이런 구조에 대해서 다
인식을 한 상태에서 거래가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 그렇게 돼야 되죠. 투자라는 건 자기 책임 하에서 하는 거니까 판 사람한테 다 책임을 묻는 것도 그것도 문제예요. 맨날 무슨 뭘 파는데 맨날 깨지면 맨날 물어줘야 된다? 그런 금융시장이 어떻게 성립이 되겠어요? 원금 보장형만 팔아야죠. 그럼. 당연하죠. 그럼 예금밖에 할 게 없지 사실은. 그죠? 그런데 이 지수 연계형 이런 그 ELS 같은 경우에 사실 복잡해요. 저는 2003년도에 ELS 처음 만들 때 제가 이게 담당이었어요. 첫 번째 출시할 때.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 대체로 좀 아는데 사실 설명도 낚인 구간이 있다, 뭐 비낙인이다, 낚인이다, 또 무슨 배리어다 이래가지고 사실 설명이 되게 어렵게 돼 있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우리 지수도 이 전망하기 힘든데 세 가지 인덱스를 놓고 그 중에 하나라도 이런 구조가 사실 매우 위험한 건데도 불구하고 인덱스기 때문에 또 이게 대형 인덱스들이거든요. S&P 500이나 유로스탁스나 또 홍콩 H 지수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많이 거래하는 대형 인덱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대형 인덱스가 뭐 그리고 또 한 가지 치명적인 저 매력이 뭐냐면은 이게 6개월 단위로 조기 상환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야 6개월 만에 이게 이게 되겠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기간 동안에 한 번이라도 예를 들면 그 손실 구간을 찍으면 조기 상환 안 돼 버린단 말이에요. 3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은행권들에서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긴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ELS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은 판매사들 ELS에 대해서 잘 모르는 고령층을 상대로 홍콩 H수 연계 ELS를 많이 팔았다. 뭐 이런 글도 있는데 사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는 거예요. 고령층이라고 그걸 몰라야 된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지켜야 하는 6가지 의무가 있어요. 네. 요거 잘 보세요. 설명의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적합한 거, 적합성, 적정성,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행위 금지, 허위 가장 광고 금지. 요거가 이제 6가지 의무로 명시가 돼 있는데 사실 다른 것들은 다 부당 권유라든지 허위 가장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불완전 판매에 해당되는 금융당국의 설명의 의무를 제대로 했는가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려면 잘 알아야 되죠. 판매하는 분들이. 예.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ELS의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 않았냐라는 게 이제 금융당국의 시각이기도 하고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은 뭐가 혁신이 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느냐? 교육이에요, 교육. 어떤 교육이요? 아니 판매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죠. 판매하는 근데 분들. 대체로 그 교육이라는 게 잘 판매하는 교육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판매한다. 근데 그런 교육이 아니고 이 상품의 본질적인 리스크와 리턴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이 상품을 규정하는 주변 금융 환경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강화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형 금융회사라는 게 이제 바쁘기도 하고 예산의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상품도 워낙 많고 그죠? 팔아야 될 것도 많고요. 네. 그래서 매번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기회에 이 ELS뿐만 아니라 위험한 상품을 팔 때에 정말 얼만큼 판매하는 분들이 이 상품을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좀 철저히 점검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고 고객들께서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물론 불법으로 판 거에 대해서는 책임져 줘야 돼요. 근데 위험한 상품을 가입하면 손실이 대규모로 나면 무언가 금융회사들이 해줄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만드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해준 적들이 또 여러 차례 많이 있으니까 더 그러죠.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걸 잘 이번에 금융당국에서 잘 이렇게 가려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의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묻되 그리고 대신 어제도 보니까 중국에서 그 증시 랠리가 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또 훼손될까 봐 5% 이상 가진 대주주들 있잖아요. 주식 매도 금지야. 예를 들자면 제일 확실하네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 남의 나라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서 전체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잘 가려서 금융회사의 책임과
금융 소비자들의 책임을 잘 구분해 주는 것이 길게 보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한 번만 좀 보여드려도 네. 돼요? 그때 H지수 ELS가 언제 터졌었는지 한번 잠깐 제가 검색해봤는데 요때가 14,000 갔었어요. 왼쪽으로 쭉 올라갔을 때. 예, 예. 지금 제가 표시해놓은데 음. 그리고서 이게 여기 왔을 때 ELS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6,000, 8,000, 7,000 여기 반토막 났을 때. 근데 그리고서 여기서 반등을 해가지고 다 살아났어요. 맞아요. 정말 이거 찍고서 여기서 다 살아났는데 지금 가입한 건 여기입니다. 여기 11,000, 12,000, 여기거든요. 지금 여기가 지금 6,000에 와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면 이때처럼 반등을 해줄 것인가가 내년 상반기 중에 그럼요. 그게 좀 이슈가 되는 거라 좀 걱정이 많이 되는 하실 상황입니다. 때 적어도 이런 표현은 쓰지 말자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중위험, 중수익. 아, 중위험은 아니에요, 이건. 예, 낚인 이런 그 구조가 설계되어 있는 거는 사실 고위험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맞아요. 예. 그죠? 고위험인데 네. 중위험처럼 네. 설마 그 가격까지 가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가입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다 이거죠. 네. 자, 어쨌든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가장 큰 게. 네, 하여튼 본인들 내 소중한 돈 어디 투자하실 네. 때는 네, 잘 한번 살펴보시고 항상 이제 이런 댓글이 그러는 정프로 너는 어떠냐라고 이제 하시는데 예사 안 하지 여기. 저는 안 하잖아요. 저는 예. 그래서 제가 다 책임지고 있잖아요. 중수익에 만족을 못하지. 예, 징징거리고 말잖아요. 네. 자, 오늘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